안녕하세요. 노트북의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노버가 새롭게 출시한 아이디어 패드 C340-14API라는 모델입니다. R7 펜 피카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360도 회전 힌지를 탑재한 2-in-1 컨버터블형 노트북입니다. 컨버터블형 노트북은 태블릿 모드, 덴트 모드, 스탠드 모드, 노트북 모드 이렇게 4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2-in-1, 원래는 4-in-1이라는 개념인데 2-in-1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4가지 용도를 다 각각의 모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태블릿 모드하고 그리고 노트북 모드 이 2가지만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이디어 패드를 비롯해서 레노버가 요가 시리즈 그리고 싱크패드 X1 요가 이렇게 3가지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X1 요가는 비즈니스용 노트북으로서 좀 고가고요. 그리고 요가 시리즈는 아이디어 패드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노버에서 미는 프리미엄 컨슈머용 라인업이거든요. 요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계줄 힌지로도 유명했고요. 또 초경량, 초슬림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 뭐 이런 것들로 특화시킨 프리미엄 컨슈머 노트북이고요. 아이디어 패드는 가격 대비 실용성, 사용 편의성, 만족도 이런 것들을 높인 레노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에 해당합니다. AMD가 젠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TDP 15W의 저전력 프로세서로 출시한 라이젠 7 3700U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젠은 3700U 프로세서가 인텔에 비유하면은 인텔 8세대의 i7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그런 경쟁을 하는 프로세서예요. i5에 해당하는 모델이 2700U고요. U가 들어가면은 저전력 프로세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인텔에서도 그렇고 AMD에서도 그렇고 끝에 U가 붙으면 TDP 15W의 저전력 프로세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그 라이젠 7 젠 아키텍처로 소개된 라이젠 7 3700U 프로세서입니다. 베이스 클럭은 2.3GHz고요. 쿼드코어입니다. 그리고 터보부스트로 4.0까지 클럭을 높입니다. 4개가 다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코어가 4.0GHz까지 클럭을 높여서 태스크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4MB 들어가 있고요. 3MB SRAM입니다. 여러분들 SRAM하고 DRAM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가격 차이도 크고요. 그래서 보통 뭐 4MB면은 코어 하나당 1MB 정도인데요. 그 인텔 8세대 같은 경우는 1.5MB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코어 같은 경우는 6MB죠.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라이젠 7 3700U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에 대비 명령 사이클이 52% 개선이 됐고요. AMD의 센스 MI 기술,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이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해서 관심이 이전 없습니다. 근데 사실 PC 환경에서 이 AI, 인공지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은 사용자마다 사용 패턴이 다르고 프로그램마다 이 명령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환경,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프로세서가 학습을 해서 빨리빨리 구동할 수 있게 속도를 점점 단축시킬 수 있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용하면서 느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사용하면서 빨라지는 그런 특성을 이 MI, 센스 MI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CPU, GPU, IP 제조하는 기업들에서 이 딥러닝에 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AMD 역시 그래픽 코어와 CPU 코어 2개를 다 설계를 해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저전력 기반에서 최대 효율을 나타내야 되는 모바일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주 하는 프로그램일수록 보다 낮은 클럭이라는 것은 더 낮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환경 내에서 다시 말하면은 클럭을 최대한 낮추고 체감 성능은 최대한 높이는 것처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구동을 시켜준다. 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포트 구조를 보시면은요,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포트 구조를 보시면은 HDMI 1.4P, 그리고 USB Type-C, 요거는 3.1 Gen 1 규격입니다. 그리고 3.5파이 오디오. 헤드셋이죠? 요즘은 뭐 마이크, 헤드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오디오 출력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슬롯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소딤 슬롯 하나 있고, 메인보드에 이렇게 DDR4 2133Mbps 그 규격의 메모리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메모리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무선랜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무선랜은 802.11AC 무선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비트 무선랜은 아니고 867Mbps를 지원하는 무선랜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 4.2 모듈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픽 칩셋은 여기에 그 라데온 베가가 들어가 있어요. 라데온 베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포스 MX 150의 한 80에서 90% 정도 효율을 낸다. AMD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게임에 따라서 70%에서 한 90%에 근접한 성능을 내는 내장 그래픽 중에서는 가장 쓸만한 그래픽 칩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인텔 8세대 i7 8565U에 들어가는 UHD 630 칩셋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7배, 2.8배 그 정도의 점수를 낸다. 그래픽 퍼포먼스를 낸다.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의 특징이 뭐냐면 통합형 그래픽 칩셋은 전력 소모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물론 내장 그래픽도요, 통합형 그래픽도 풀로드로 돌아가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형 그래픽 칩셋을 사용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배터리가. 하지만 그래픽 칩셋을 최소 단위로 사용할 때는 전력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퍼포먼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거의 꺼두다시피 해서 전력 소모를 거의 최소화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최대 10시간 이상 배터리가 구동이 되는 그런 효율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보드 위쪽에서 물이 들어가더라도, 물이 쏟아지더라도 메인보드를 손상시키지 않게 이렇게 절연 테이프로 밀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연도 되고 또 액체에도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쪽에 키보드 쪽으로도 메인보드에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의 주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인데 요걸로 또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긴 한데 여기 또 그 절연 테이프로 감싸져 있어서 누수 지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메인보드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서브보드를 보시면은 이쪽에는 그 슬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SB 3.1A 두 개가 되어 있고요. SD 단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USB 3.0, 3.1 계보가 젠 1, 젠 2, 그냥 USB 3.1이나 3.0이랑 비슷한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는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스펙 시트를 보니까 이게 2W, 2W라고 표시를 하네요. 2W, 2W면은 트위너 노트북에서 괜찮은 출력입니다. 좋은 출력이에요. 그리고 돌비 오디오 지원을 하고요. 요즘 음장 효과가 DTSX 7.1 채널, 요즘 11.1 채널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장 효과라서 크게 이렇게 스피커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보긴 그런데 그래도 이제 헤드폰을 사용하거나 또 영화를 볼 때 도움이 되죠. 그런 음장 효과들이.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2W, 2W 지원한다는 점. 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지 요게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스탠드처럼 키보드를 아래쪽으로 해서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4가지 모드로 변신을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컨버터블형 노트북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SSD네요. SSD 모듈은 M.2. 여기 구멍이 하나 있으면은 NVMe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요거 2개짜리 NVMe도 있어요. 웨스턴 디지털사에서 그걸 하나 출시를 했는데 대부분 요 하나면은 NVMe, 2개면은 M.2 3 컨트롤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 규격은 M.2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 슬롯이 들어가는 여기 이제 이 슬롯인데요. 요 슬롯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슬롯이 M.2 슬롯이고요. 요거는 22mm, 요거는 80mm에서 228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이제 SSD에 대해서 컴퓨터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기 읽기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다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를 결정하는, 말하자면은 SSD의 두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NVMe,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SATA3, 하드디스크용 인터페이스는 SATA3의 규격에 맞는 그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데, 요거는 NVMe입니다. 그러니까 NVMe면은 3.2GBps까지 대역폭을 사용하는 최신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256GB 들어가 있는데요. 요 노트북의 가격이 윈도우까지 포함해서 이게 109만원 정도인데요. 그 가격대에서는 적정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탈 리퀴드라는 게 이제 액정에 들어가는 크리스탈 리퀴드 LCD,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그거하고 플라스틱과 같은 레진, 접착이 가능한 그런 소재랑 섞어가지고 물성을 강화시킨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얇게 성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얇고 강한 소재일수록 이게 돌아가면서 소음도 적으면서 그 바람을 더 크게 일으킵니다. 보통 이렇게 냉각을 위한 팬들,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팬들의 목적이 뭐냐면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기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를 이제 터뷸런스 난류로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외부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형상도 보면은 이쪽은 넓고 이쪽은 얇고, 그래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난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열이 이 히트 파이프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얘 안에 냉매가 들어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이제 기체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RHEP이 열을 머금고 있는데 그 머금은 열을 쿨링팬이 쿡 하고 뒤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바람이 들어가면서 뜨거운 공기를 밀어낼 수 있도록 순환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 탑재되어 있는 라이젠 7 3700U 프로세서가 15W, TDP 15W로 작동을 하는 저전력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열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뭐 적절하게 잘 대비를 했다. 듀얼 팬으로 신속하게 RH 2개의 팬으로 또 양쪽으로 히트파이프가 두껍게 되어 있어서 열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상판을 열어보면 이 상판 이쪽도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쪽을 보시면 여기는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안쪽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위는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판은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이 됐네요. 그래서 하판에 보시면 소프트 도색으로 차별화를 했다. 그게 이제 이 소프트 도색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 도료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에는 일반 도료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일반 도료를 썼다, 소프트 도색을 했다는 거 보니까 뭐 하판은 강화 플라스틱을 썼구나 싶었는데 역시 강화 플라스틱이네요. 디스플레이는 14인치입니다. 14인치인데 베젤이 굉장히 얇죠? 이쪽 위에 옆에, 그러니까 상단하고 측면 베젤은 여러분들은 스프로 슬림, 네로우 베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화 유리가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물리적인 두께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그런데 디스플레이를 켜면 이 매트릭스 부분들이 이제 베젤로 보이니까 위쪽하고 옆에 쪽이 굉장히 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 최적이 줄어들죠. 경량 슬림 노트북일수록 베젤을 두껍게 해서 설계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작은 공간에서 뭐 칩셋도 좀 안정적으로 좀 넣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좀 용량 크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디스플레이의 최적에 거의 맞춰서 본체를 설계를 해도 내부 구조를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젤을 뭐 거의 요즘에는 두껍게 가지 않는 추세죠. 보통 프리미엄 노트북에서 이런 네로우 베젤을 많이 차별화 포인트로 사용하는데 아이디어 패드 같은 경우는 60만원대, 70만원대에서도 네로우 베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웹캠에 보시면은 요렇게 하면 열리고 닫혀요. 빨간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표시가 있잖아요. 빨간 표시가 있으면 요게 열어두는 거고 빨간 건 닫아두는 겁니다. 요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PC의 주도권을 뺏기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웹캠을 통해서 내부가 그대로 노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포스트잇, 테이프 이런 것들로 붙여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장치들이 있으면은 안 쓰실 때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니까 그런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는 비즈니스 현장이라든지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상도는 FHD입니다. 1920에 1080. 그리고 이 모델은 투인원 모델이기 때문에 투인원 노트북은 대체적으로 그 디지타이저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전자유도식 디지타이저가 탑재되어 있는데 요거는 AES 방식입니다. 그 EMR 방식이 있고 AES 방식이 있죠. EMR 펜은 안쪽에 디지타이저와 이제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기장이 형성되면은 자기장이 형성된 주변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 전류를 받아서 전원으로 사용을 해서 통신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필기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 AES는 펜 자체에서 프리퀀시를 발생시켜서 디지타이저에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자기장을 통해서 전류를 공급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4A 방식의 배터리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AES 방식이 EMR 방식에 비해서 필기감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뭐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반응 속도는 AES가 더 빠릅니다. 아무래도 펜에서 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 디지털화가 그것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는 방식이니까 공조 하나가 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은 빠른데 이 정교함이라든지 또 뭐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 EMR보다는 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 다음에 본체의 키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 패드는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방식의 키보드로 되어 있고 키보드 안쪽에 이렇게 둥근 게 특징이에요. 예전에 싱크패드의 킬러 포인트 중에 하나가 7열의 키감이 정말 훌륭한 키보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이솔레이트 방식으로 바뀌면서 야 이제 싱크패드의 전통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좀 듣긴 했는데 다행히도 네, 키감이 아이솔레이트로 변경되면서도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아이디어 패드에도 잘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터치패드는 뭐 적정한 사이즈의 넓이고요. 지문인식 패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문인식 패드 들어가 있으면 로그인 하기가 좋죠. 투인원 노트북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요게 텐트 모드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스탠드 모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엎드려서 영화 보기 좋은 모드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태블릿 모드고요. 노트북 모드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펴서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네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컨버터블 변신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냥 태블릿하고 노트북하고 두 가지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2-in-1 이렇게 또 부릅니다. 네, 이 모델의 가격이 지금 109만원, 윈도우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윈도우가 빠지면은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90만원 후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스펙에서 판매되는 2-in-1 노트북 중에서는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최근에 아이디어 패드의 2-in-1 노트북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좋게 나오거든요. 익스터널 그래픽이 나 필요가 없는데 인텔 8세대 내장 그래픽은 약간 좀 부족하고 그거보다는 좀 그래픽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역시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오래 배터리를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빼놨네요. 배터리 용량을 보니까요. 15.36이네요. 15.36이니까 4셀입니다. 이렇게 4개를 붙여서 보통 요 셋 하나의 공칭 전압이 3.8에서 3.85, 뭐 3.84,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8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84. 그 셀이 4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총 용량이 45W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45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적정한 용량이에요. 이게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적은 용량도 아닙니다. 레노버에서 이걸로 8시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8시간이면은 저전력 프로세서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용해도 그 정도는 나옵니다. 아주 아껴서 사용하면 10시간 넘어갑니다. 그러나 적당히 아껴서 그냥 크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사용하시면은 7시간, 8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게임하고 뭐 아주 편안하게 전혀 뭐 저런 생각 안 하고 사용하시면 한 5-6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 배터리 그 용량 많이 체크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배터리 비싸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리튬 이온 폴리머 타입인데요. 요 양극재에 들어가는 코발트 그리고 이온을 발생시키는 그 산화에서 이온을 발생시키는 전력의 기본 재료인 리튬 요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요 용량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늘어난 만큼 비싸집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이 배터리를 많이 아끼는 추세예요. 보통 30Wh 뭐 35W 뭐 요 정도에서 그냥 퉁치는 저렴한 모델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아끼는 분위기인데 45W면은 그냥 뭐 아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후하지도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뭐 가격이 100만원 내외, 80에서 110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장 그래픽인데 그래도 익스터널 그래픽 못지 않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정숙하고 조용하고 배터리도 꽤 가고 그리고 또 가격 조건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만한 노트북입니다. 최근에 아이디어 패드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는 제품인지 그 점을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노버가 새롭게 출시한 아이디어 패드 C340-14 API R7 펜 피카소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